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또 어저께 햇볕이 또 쨍하다고 오늘은 하루 또 쉬어주는 날인가요? 햇볕도 휴식이 있는 것처럼 아이고 다육이를 걱정해 주는 건지 하루 약간 쉬어가는 듯하고 하루 햇볕이 쨍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13도에서 23도 사이로 찍혔는데요. 근데 실제적인 온도는 모르죠. 햇살이 직접적으로 비쳤을 때 그때 아마 온도계를 잰다 그러면요 다르게 온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분의 영상에 보니까 온도계를 직접적으로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매 시간마다 온도를 재는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40도까지 올라갔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날씨에 그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었거든요. 제가 집안에만 있어서 그늘 속에만 있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온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와 다육이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 온도의 날씨가 경기도 쪽이나 제가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밑에 지방이나 저쪽에 약간 분지형으로 지형이 있는 곳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완전히 요즘에 청소 차량이 이렇게 많이 돕니다. 시끄러워서 잠시 껐다가 연결을 할게요. 금요일날 확실하게 하루 종일 비가 오나 봅니다. 금요일날 비가 오고 토요일날 안 왔다가 주일날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걸쳐서 비가 와요. 그러니까 한 오후부터 비가 와서 새벽이나 아침에 끝나는 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쯤이면 뒤에 저녁쯤에 비가 오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일기예보를 딱 볼 때는, 그러니까 일기예보 소개해주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영상을 볼 때는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해도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월요일 날 그러니까 물을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중간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물을 챙겨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물을 그때 챙겨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요. 걔네들이 이제 걸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비가 오고 이른 시간에 비가 그쳐버릴까봐 그것도 살짝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물을 따로 줄 수가 없어요. 바람 불면서 내리는 비가 긴 시간이 온다 그러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런 비가 걸쳐서 온다고 할 때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가 온다고 하면 제가 굳이 얘네들을 그러니까 물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분다고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언제 줘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걸 양을 한번 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지 요 아이가 참으로 이뻐 보입니다. 얘가요 애니멀인가 아마 그럴 건데, 생장점의 입장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찍어야 되나? 생장점의 입장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 좀 뭔가에 눌렸거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이쁜 새로운 입장이 중간에서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아이고 이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파인로즈예요. 파인로즈를 제가 이렇게 외두, 제가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전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찍어야 되죠. 파인로즈를 이렇게 하나 외두짜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2도짜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를 합식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크기가 조금 애매해서 얘는 그냥 외두로 얼굴을 다 잡아 보려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날씨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요, 아무래도 좀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좀 많죠. 태풍이 너무 센 것이 올라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태풍의 경로는
변화무쌍하죠. 어디로 올지도 잘 모르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떡하지를 반복을 하는데요. 저희 집 신랑도 야 태풍 온다는데 그러니까 이 거리대를 철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합니다. 물론 태풍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거리대를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비켜갈 거다 하면서 저를 한번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아직까지 저희 바다가 그렇게까지 뜨거운 바다가 아니니까 이번 태풍이 너무 뜨거운 바다 속에서 태어난 태풍이라서요. 그 힘이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차가운 바다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온데 저기야 뭐라고 하던데 그런 태풍이 풀려서 그 전 단계로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바다를 이기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이 좋길래 정말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아이고 그 말하는 가운데 여기 산딸기가 진짜 작은 걸로 왔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아이로 온 게 이 아이입니다. 어저께 젤리 카운트인가 그 아이보다요 더 작은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니 이 꼬지를 보내주신 건가? 이럴 만큼의 작은 아이였거든요. 저기 중간쯤 보라색으로 보이는 중간쯤에 되는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작아요. 지금도 이렇게 작은데 처음에 올 때는 여기 요 정도 크기 되는 아이로 왔어요. 그나마 엄청 많이 커지고 입장도 단단해지고 살도 많이 찐격입니다. 와 진짜 이 아이도 많이 컸네요. 마왕도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왕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완전히 뿌리 거진 없이요. 얘가 딱 달라붙은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뿌리 내리고 살찌는 거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중요하고 뿌리를 잘 내린 다육이는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을 하면서 이쁜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이 아이를 되게 3,000원에 제가 경매를 받았나 마항이 얘를 데리고 올 때만 해도 마항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갔었거든요. 2,000원인지 1,000원에 경매를 올려서 했던가? 근데 이게 얘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는 것 같은데요. 1,000원에 경매였나 보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온 건데요. 지금 너무 이름이 마항이니까 언젠가는 이뻐지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데리고 온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의 서두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댓글에 보니까 어저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꽃대 관리하는 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퍼플 레보니가 건강해졌습니다. 요 아이도 목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대를 잘라줬었다가 다시 심어준 아이거든요. 이제는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건강을 찾았나 봅니다. 한번 뿌리 잘 내렸네요. 다시금 댓글 이야기로 가자면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새죠. 죄송합니다. 댓글에서 보면 꽃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꽃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무름 증상이 없을까요? 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꽃대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요번에 비 오면서 한두 개가 무름 증상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원래는 제가 키우는 경험을 해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말로 들은 얘기나 이런 얘기는 뻔히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비 오는 날 자르지 말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자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길게 자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들은 다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꽃대로 인해서 무름이 온다거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비 오는 날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다가도 제가 굳이 비 오는 날이라고 실험적으로 꺾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요. 비 오는 날도 한 번씩 쳐다보고 물 주다가 걸리면 꺾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 오기 전날에 꺾어주기도 하고 뭐 비 온 다음날도 꺾어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저는 무름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꽃대 때문에 요 아이가 무름 증세가 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꽃대를 잘라주고 얼마 만에 무름 증상이 왔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요. 아마 얘가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꽃대를 잘라주고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꽃대 관리하는 거는 최대한 꽃대를 잘 올라오게끔 놔둡니다. 그렇다고 심지가 생길 만큼의 놔두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기에 지금 꽃대 올라온 게 이쪽은 전혀 없죠. 다른 쪽에 한번 가볼까요? 꽃대 있는 쪽으로. 지금 카렌이 꽃대가 3개가 올라와 있는 얘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꽃이 피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놔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올리기도 힘들었는데 얘 엄마의 몸때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이고, 안 찍고 있었나요? 어디 갔지? 화면에서 사라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자꾸 지금 여기가 찍기가 몹시나 불편한 자리라 여기 있는 꽃대가 아직 덜 피었어요. 여기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꽃대가 아직 덜 피어서 제가 그냥 보고 있거든요. 얘를 잘라줄 때도 조금 더 이따가 저는 잘라주고 싶은데 지금 자르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전날에 제가 뜯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요 정도에서 저는 끊어줍니다. 왜냐면 너무 짧게 잘라도 나중에 말렸을 때 뽑아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요렇게. 그 다음에 꽃대에 요런 입장이 달려 있으면요 잘 마르지가 않는데요. 꽃대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끊어주고 한 요 정도에서 끊어줍니다. 너무 길게 있어도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한 요 정도에서 제가 얘를 잡고 뽑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만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제가 잘 찍고 있었나요? 제가 지금 잘 찍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누가 카메라를 잡고 찍어주는 거면 괜찮은데 제가 찍으면서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꺾어주고요. 지금부터 금요일날 비 온다니까 오늘,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날 비 오죠. 한 이틀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완전히 말라야지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주고 잘 털어주는 거 하지 않아요.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얘가 병이 막 온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물을 상면에서 비 오는 날만 물을 막 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걸리는 게 좀 많은데요. 여기 턱시판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요런 꽃대도 꺾어주기도 합니다. 턱시판은 하엽이 얘가 너무 잘 지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데요. 그분의 댓글을 위해서 한번 요 정도로 요렇게 어린 아이들도 꺾어줍니다. 근데 요렇게 잘 많이 길게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 잘못 꺾으면 꽃대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꺾어주고요. 그 대신 요렇게 올라온 아이들, 여기 지금 꽃대가 완전히 쑥 올라오지 않고 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해주지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해주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잘라주는데요. 잠시만요. 이 꽃 입장이 너무나 좋아서 얘를 떼보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꽃대가 너무 실하게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꽃대 입장이 너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두꺼운 입장이 나오면 뜯어줍니다. 뜯어주고 놔둬봐요. 이렇게 놔둬보고, 요런 아이들은 잘 될 때가 많거든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너무 일찌감치 잘라주거나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몽블랑 같은 경우도 꽃대가 잘려 있죠. 하나는 이렇게 잘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놔뒀다가 잘라 주려고요. 지금은 다 전부 다 저는 이제 꽃대 올라왔다고 바로바로 잘라주지는 않아요. 꽃대도 보는 재미가 있어서요.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퍼글인데요. 퍼글이 이제 꽃대가 밑에 있던 것 같았는데 며칠 상간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네요. 요런 아이들도 그냥 봐줍니다. 요런 아이도 조금 더 올라와도 깨끗하게 꽃잎장이 밑에는 없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조금 더 놔뒀다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잘라주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잘라서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꽃대를 다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잘라줘 버리면 꽃대가 여기저기서 또 산발적으로 올라오니까 저는 그게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네들 이런 아이들은 꽃대가 한 길이가 얘는 되게 크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 쭉 올라올 때 쭉 뽑을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보통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꽃대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꽃대도 보고 얘가 피는 데까지 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틀 뒤에 잘라줘야지 하고 기억을 한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오늘 이렇게 보고 다음번에 이렇게 볼 때는 좀 더 많이 커져 있는 거죠. 와, 용월, 와, 이쁩니다. 용월의 이쁨을 잠시 볼까요? 지금은 홍용월과 일반 용월의 얼굴이 확실하게 이제 보이네요. 얼굴 색깔 물듦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용월입니다. 해리와슨도 잘 자라고요. 옆에 있는 요 아이가 치아와 엔시스인데요. 꽃대가 3개 정도가 올라왔었나 봅니다. 이 정도까지 말랐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요런 아이를 잡고 뽑아주시면 돼요. 근데 뽑을 때 얘가 잘 안 뽑히고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놔두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아주 나와라, 뽑힌다. 요렇게 뽑아줘요. 요렇게 뽑아주고 또 다른 아이도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고, 요렇게 뽑혀요.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제 손만 나오죠. 한번 뽑아볼게요. 아이고, 얘는 이제 완전히 다 뽑혔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을 텐데 4개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얘는 잘려버렸네요. 요렇게 해서 이제 끊어줘요. 저는 이게 답니다. 요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으실까요? 요렇게 여기 또 보고 있으면 꽃대 잘린 게 여기 눈에 보이네요. 얘는 오리온인데요. 쉽게 잘 되네요. 하엽을 뭐 이렇게 많이 줬대 너는.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아이도 있어요. 등치가 좀 작으면 아무래도 좀 쉽죠. 조금 덜 마른 것 같아도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쑥쑥 올라옵니다. 잘.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주고요.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꽃대로 인해서 제가 말썽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꽃대가 보이지 않네요. 저희 집에서는요, 아이들이 꽃대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엽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물관수가 이제 할 때가 됐다 이거죠. 얘네들도 물을 달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물 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 줄 때는 위에서 상면에서 얼굴을 향해서 그냥 막 준다 그랬잖아요. 물 주고 나면 생장점에 물도 고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위에서밖에 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저면 관수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저면 관수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다 저면 관수 하다 보면 다시금 계속 저는 저면 관수만 하다가 다육생활을 끝내야 될 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엽을 마구잡이로 막 떼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을 위에서 다 주다 보면 이렇게 위에 물이 고여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물 고여 있는 거를 바로바로 털어준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바람에 하루 정도 지나봤는데 원래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가 막혀 있는 아이들이 없는데요.
입구 막힌 아이를 잠시 보여주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SP 같은 경우는 입구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상면에서 주다 보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물 주는 습관이, 얼굴을 잠시 돌려줄게요.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물 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생장점 중간을 향해서 물을 찍 줍니다. 그러니까 찍찍찍찍 주면서 돌아와서 또다시 생장점에다가 중간을 향해서 물을 쭉 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을 여기서 주면 입장과 입장 사이사이로 해서 물이 빠져서 밑에 흙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주거든요. 요 아이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치아와 엔시스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얘는 땅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될 수 있으면 하엽 관리도 좀 해주긴 해야 돼요. 하엽 때문에 물 주는 걸, 물 먹는 걸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하엽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화분으로 떨어지질 못해요. 여기 생장점 중간으로 저는 줍니다. 생장점 중간으로 주고, 근데 넌 색깔이 좀 하나가 이상하다. 이거 하엽 줄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여기가 아니야, 물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얘는 하엽이 질 것 같으네요. 왜 그러지?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있어요. 중간에서 하엽 지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얘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엽을 좀 떼주고요. 중간에, 생장점 중간에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입장과 입장 사이사이에 물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물을 먹이거든요.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생장점 중간에서 물을 주는 게 얘네들한테 물음 현상이 온다 그러면 제 다육이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여기 아이들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쪽이. 물을 너무 연거품 맞히는 거 안 되나 얘는? 이 말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다육이로 나누기보다는 연거푸 물을 맞췄을 때 좋아라 하는 다육이, 그러니까 좋아라 하지는 않겠죠. 연거푸 맞추는 거 잘 버틸 수 있는 다육이와 버티지 못하는 다육이로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치아와 엔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연거푸 물을 저 맞추는 이곳에다가 앞쪽에다가 걸어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그러니까 하나는 죽여봐야 안다, 이건 말은 아니고, 몸이 안 좋아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죠. 얼굴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아이들은 보면 일반적일 때 얼굴이랑 그냥 봤을 때 얼굴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있으면 빨리빨리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베이비 핑거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얘를 베이비 핑거로 드는데요. 베이비 핑거가 물을 한 번에 너무 여러 번 맞았을 때는 걔가 입장도 후두둑 좀 많이 떨어뜨리고 얼굴도 많이 줄였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놔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같이 비를 한번 여러 번 맞춰보고 그 빗물이 요 다육이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셔야지 아는 거죠. 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고 어떤 데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랬다 그래서 무조건 다 100%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 생장점에서 물을 줘서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파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물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들여서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물을 줘요? 주지를 못하니까 위에 상면에서 물을 줘야 되는데, 상면에서 물을 주고 얘가 물 고이는 현상을 봤는데 얘가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유, 물 줄 때마다 덜덜덜 하죠. 어떡하나 이 아이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구가 맞은 거죠. 맞닥뜨린 거죠. 얘가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아이가 생장점에서 물을 주고 고였던 물까지도 그게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친 거겠죠. 몸이 나쁜 상태에서 물이 조금만 고여서도 그건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니까요. 내 뿌리가 확실하게 내리고 얘가 물 반응만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위에서 상면에서 물 주고 물이 좀 고여 있다고 해도. 아까 말하다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위에 생장점에서 물이 고여 있는 아이들을 저는
한여름에도 3일 정도를 볼 때도 있어요. 몰랐어요. 거기 개가 다른 애들은 물이 다 말랐으니까 아 자연적으로 다 말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일 심한 아이가 뭐냐면요. 아, 그 아이가 브링크스 블루. 걔 자체가 입장이 넓고 약간 숟가락같이 오목해요,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면요. 항상 물이 입장 끝까지 생장점 위에 있는 그 이제 3분의 2까지 물이 쌓여 있습니다. 걔가 고여 있어요. 고여 있고 물이 자연적으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 물이 그냥 바람에 날리고 햇살에 말려서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3일 비가 왔는데 뭐 3일 뒤에 봤는데도 아직까지 물기가 좀 남아 있으면 그때서야 제가 보고 털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물을 뿌려주고 바로바로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생장점이 있는 물들을 다 털어주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털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그냥 슉슉슉슉 해서 크게 고이 있는 물을 털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물 관리도 하고 꽃대 관리도 하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해 드렸던 게 속 시원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라고 말만 하면 답답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매번 그런 경험으로 물로만의 조건이 물에 위에 상면에서 물을 줘서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누구 한 분의 댓글에 대답하는 중에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벌써 약하고 죽을 만한 애들은 그냥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한 애들만 살아남았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하실까요? 아, 여기 있는 아이들 댓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간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매번 베란다 쪽에 아이들은 자주 보고 비둘기 때문에. 그리고 거실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쁘니까 자주 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뻐져야 되는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안 본 사이에 목마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물을 주면 얘네들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아, 이쁩니다. 아, 여기 화이트 아메리카노 요 아이가 정말 많이 이뻐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 아이 볼 때마다 진짜 용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눈 마주침 할 때요, 저는 항상 보면 얘가 그랬어요. 얘가 다른 아이들 똑같이 물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목대가 상해서 물을 못 먹은 거죠. 그래서 얘가 들여놓기 전에 한 가을쯤에 제가 얘를 겨울쯤에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니까 목대가 거진 다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짝 잘라서 살려서 다시 심어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만약에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을 상면에서 계속 주다 보면 다른 아이들을 못지않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가 목대가 나빴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한답니다. 호리즌이 제가 하나가 아파가지고 목이 잘린 채로 지금 뿌리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 호리즌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삼두로 키우고 있는데요. 아유,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주고 있는 호리즌입니다. 호리즌은 하나 데리고 와서 키우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입장도 어느 정도 뚱뚱하고요. 얼굴이 너무나 이쁩니다. 그 다음에 색감도 이렇게 한번 물들고 나면요, 잘 안 빠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는 게 호리즌입니다. 여전히 이쁘게 있는 얘는 흑장미입니다. 와, 흑장미 진짜 얼굴 대단하죠. 색깔이 이렇게 이쁘고 진짜 우리 여기 아파트에 자랑할 만한 게 들장미, 덩굴장미거든요. 돌아가면서 장미가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요. 저기 가서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야지 하는데 한 번을 저기를 안 나가네요.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저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요, 요러네요.
와우, 지젤도 이제 한 4살 배기 나이 먹었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작습니다. 제대로 크지를 못해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매번 삐쩍 마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뿌리 반응 잘해서 너무나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면서 다져져야 되는데 얘가 다져지고 크고 있어요. 요렇게 이쁘게 있어주는 지젤입니다. 이 아이 중간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포기 안 하고 이렇게 키우니까 요런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동안은 너무 이뻐서 이쁘다고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던 대비인데요. 또 한 해는 작년에 장마비로 너무나 얼굴이 작아져서 이쁘지 않다고 안 이뻐져서 이코지를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대비가 이제는 다시금 또 얼굴을 회복해서 이렇게 뚱뚱하고 짧은 입장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수영이나 자구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도요. 너무나 기특합니다. 이뻐지고 못난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다육이다 보니까요. 하나 지금 현재 이쁘지 않다고 바로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정말 많은 게 다육이죠. 다른 대육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얘는 핑크 팁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핑크 팁스인데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 꽃대가 하나가 숨어서 이렇게 있네요. 얘도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큐빅인데요. 큐빅 클러스터인가 그 아이인데요. 얘가 너무 아기예요. 원래 얘가 철화로 묶여 있다가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작고 얼굴이 커지려고 생각을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커집니다. 너무나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 아이 이게 지금 한 화면에 다 잡히지가 않는데요. 여기 바닐라비스 제가 자구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아이인데요. 기억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구들이 많이 자라지 않았다고 애기라고 얘네들이 다 커지면 얼마나 풍성하고 예쁠까요 했는데요. 벌써 자구들이 꽤 많이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보는데 자구들 꽤 많이 자랐네요. 언제 한번 이 아이들을 자리 배치하면서 이 아이를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얼굴들은 다 조금씩 작아졌어요. 단수도 줄이고 얼굴도 작아지고요. 그 대신에 아가 자구를 정말 많이 키웠습니다. 여전히 이뻐지고 있는 추비립스죠. 이 아이는 진짜 이쁩니다.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파랑색 금이 이제 얼굴을 이뻐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렌지 멀로는 색감도 너무 이쁘게 있어주죠. 이 아이는 올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오렌지 멀로 너무 이쁘다 하고 있어요. 진짜 흰 화분이랑 흰색 위에 복토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구름이 우중충하게 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환한 그런 느낌이 없고요. 햇살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가 원래 오후 햇살이잖아요. 햇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한번 찍어봅니다. 어저께 날씨가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여기를 보는데 날씨가 꽤 쌀쌀하더라고요. 옷을 안 입으면 춥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약간 색깔 물들미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조금씩 들어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나다는 이제 밑에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고 제가 떼주기도 했었고요. 얘가 하엽으로 떼면서 이 자리에 적응해 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리를 한번 바꿔주고 나면요 이렇게 하엽 같은 걸 많이 지곤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적응하려고 얘도 노력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옆에서 이렇게 물 좀 얘기하면서 위에 손톱을 보니까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닥에 의자, 그러니까 뭐 올라서지 않고 맨 바닥에서 보면 제 눈의 위치가 요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을 요렇게 보니까요. 계속 저는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영상 찍을 때 올라가 보면 오, 다른 모습인데 이러고 본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쁨의 모습도 달라지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꽃대 관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꽃대 정리하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르게 보이셨을 수도 있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무름 현상으로 가는 건 아직까지 하나이 말고는 없기는 했었어도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저랑 좀 같이 있어서 얘네들이 저한테 적응을 한 거죠. 아무래도 새로 데려온 아이들은 저에게 적응을 하고 이렇게 물 주는 습관들도 얘네들이 적응을 해야죠. 제가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에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적응을 하다 보면 얘네들도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도 키우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육이랑 함께하는 생활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금 연결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